자, 오늘 오랜만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나 궁금했던 거는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의는 월, 수, 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회의가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였는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이 총선 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신경이라도 썼겠어요? 뭐 내가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이재명 재판받게 하면 되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온 메시지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얼만큼 압박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오늘 똑같은 얘기했죠. 4월 10일 이후의 국정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너 바뀌어라. 너 마지막 경고야. 너 바뀌어라. 요 느낌 있잖아요. 요거를 되게 고급스럽게 말한 거죠, 이게. 그렇죠. 여의도 사투리로 이야기한 거죠. 제대로 똑바로 해라. 4월 10일 이후의 국정은 이후의 국정과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이라는 말 굉장히 엄중한 경고죠. 자, 이재명 대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얼굴에 내가 뭘 보냐면요. 총선 피로가 아직 안 가신 거예요. 얼굴이 부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왕이 될 상이네요. 이렇게 왕이 될 상인가. 자, 오늘 메시지들 한번 볼게요. 어마이뉴스 도움 좀 받았습니다. 윤석열 인적 쇄신한다며 하마평 보면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냐. 그건 이따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정청래 최고. 지금 김건희가 비공개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만 얼굴 드러내라. 너 나대지 마 이런 거예요. 박찬대 최고. 요거는 이제 총선 전에 나왔던 충격적 보도였었죠.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검찰의 배려로 술 파티, 연어 파티를 했다. 이 이야기인데 검찰이 진술 조작 모의 술 파티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날 때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한 번 다 가지고 와요. 자, 이재명 대표 곧 또 재판 나갑니다. 자, 다음에 윤석열 향한 뼈 있는 한마디 장경태 최고. 대통령 남은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느낌적 느낌으로는 좀 조롱의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숙 최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울먹이던데요. 안타깝습니다. 부산에서 단 한 명의 후보도 40% 이하로 득표자 없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나와서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부산의 득표율은 더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엄청난 결과죠. 당선자가 사실. 줄었을 뿐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누구누구를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진정한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40% 넘는 45% 정도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계속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총선 이후에 첫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가볍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한 그러니까 웃음기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 대놓고 축하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 민생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는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지금 뭐 비대위도 해체가 됐고 국민의힘은 비대위도 해체가 됐고 저쪽 뭐 국무총리 그만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 사선 중진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무슨 뭐 비상대책회의도 아니지. 그냥 회의 같은 거 여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지도부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만나는 거냐. 그러니까 만나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저 상황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이미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총선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굳이 만나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반응은 저거예요. 내부 정비부터 하겠다. 아유 핑계도 참.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 그만두고 국무총리 그만두는데 국무총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만날 생각 없다 이런 뜻에 좀 가깝습니다. 만날 생각 없다는 뜻으로 보여요. 내부 정비부터 예를 들어서 내부 정비부터 하고 만나겠다 했으면 우선은 인선이 시급하니까 인선 후에 만나서 뭐 조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내부 정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 집안 청소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의 거부의 뜻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나 배짱이 만날 수 없는 배짱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그렇죠. 힘을 발휘했던 거를 지배하고 나면 인간성 또는 어떤 사람의 뭔가를 풀 능력 또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2년 만에 망한 거예요. 이따가 그 이야기 계속 하겠지만 윤석열은 사실상 임기가 끝난 상황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아까 제가 흉내낸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뭐 이재명이 또 조국이 나 지금 만나달라는 거지. 일단은 좀 힘들다고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네.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이제 같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은 대통령실로 넘겨져 있고 만나주면은 우리는 좋은 거고 안 만나주면 저쪽이 찌질해 보이는 그런 네. 효과를 주는 건데 사실 대통령실의 뇌라고 불렸던 조지현 이런 애들을 다 총선 내보내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총선이 망해서 개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 보고 만나자고 하는 건데 굳이 내가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영수회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조지현 같은 애를 뇌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그 뇌가 없으니까 지금 손발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 친환경 대통령이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아니 볼 수 없는 거죠. 국정이 어려우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퇴직 전공의도 만났잖아요. 근데 야당의 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과 네. 이재명을 만났을 때 그 삼정 구도 그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생각이나 뇌가 있으면 댓글창에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등신 같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정말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총선 끝났어 이 사람들아.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한 것도 새날이에요. 뭘 조국 땅을 띄워주네 만에. 조국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지. 등신 같은 것들 좀 말이지. 아무튼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 할 자격 없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지. 새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저희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조국 땅 띄워주고 있다 그러잖아. 무조건 우리 방송 안 봤던 애들이. 무조건 차단입니다. 갈라치기 무조건 안에 들어온 차단이야.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의 뇌는 100 며칠째 안 보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자, 그게 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상병 특검법 5월 2일 날 본회의 처리 방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달이 지금 오늘이 4월 15일이고요. 5월 2일 날 본회의 처리할 거야. 문제는 저거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뭐냐면 5월 2일 날 본회의 처리해놓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22대로 넘기는 분위기예요. 근데 거부권 처리하는 순간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임기 단축 이야기 나와요. 바로 나오죠. 어찌 됐건 간에 5월 2일 날 본회의 처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과연 국민의힘 지금 현 의원들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국회의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번 총선 망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거의 다 각자 도생 분위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뭐 자기 지역구가 옮겨졌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공천 배제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아마 지금 칼 갈고 있을 거예요. 5월 2일 날 하고 나면 5월 2일 날 통과되고 나서 2, 3일 있다가 청와대도 아니 저기 뭐야 용화대로 넘겨지고 그러고 나서 2주 이내에 거부권을 안 하면 자동 통과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땐 곧바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은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아들였을 때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재의결돼서 올라와서 받아들였을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후자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엄청난 고민을 할 거고 왜냐하면 저 최상병 특검이 주범이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받고 안 받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윤석열이 받는 거예요. 대신에 특검 2명 올라오잖아요. 그중에 자기한테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을 낙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댓글창 제가 마무리할게요. 뭐냐면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이미지만 갖고 와서 우리 방송 안 봤으니까 저런 개소리 하는 네, 거야. 맞아요. 가짜뉴스 뿌리지 말라는 거 댓글창에 어떤 유튜브에선가 새날을 욕하는 짓들을 해서 내가 총선 기간 내내 뭐라 그랬어. 나는 조국 혁신당 찍을 생각이 없다. 더불어민주연합 인터뷰를 제일 많이 했다. 마지막까지 인미 후보까지 인터뷰를 했던 방송입니다. 어차피 선거 되면은 더불어민주연합 더 많이 나올 거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는 조국 혁신당 안 찍는다. 이미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국을 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요.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야. 조국 대표 인터뷰를 한번 하면 그것도 총선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하면 그게 조국 혁신당 띄우는 거예요? 내가 말이 심하게 나간 거 사과 안 해 이 새끼들아.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게. 아니 혹시 그 유튜버 분 아시죠? 뭐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어떤 모자란 애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다른 방송들 막 악마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김호준 악마화, 새날 악마화 하는 이득을 보는 자들이 범인인 그렇죠. 거야. 와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 쌍욕을 했겠어요. 댓글창이 어떻게 달리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싶지만 가짜뉴스 뿌리지 말라고. 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야.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그만하시고요. 그런 내피셜로 방송 들어오시는 분 댓글 달지 마세요. 그 방송 보세요. 그냥. 평생 뭐 생활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응. 자,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 제2요구 법적 절차. 뭐 뻔한 얘기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지금. 양곡관리법. 저는 이게 키라고 봐요. 22대 국회 때. 양곡관리법이 키라고 봐요.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자, 이게 이 다음에 최상병 특검 거부권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한번 두께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윤석열은 4월 10일 이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만 했는데 자기 와이프 보호 빼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4월 10일 이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하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근데 최상병 특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특검들 다시 특검이 아니라 모든 지금까지 거부했던 법안들 다시 줄줄이 재발의하고 하면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치가. 아니 그런데다가 본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던 대장동 특검마저 저렇게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특검에서 조국 혁신당이 원내로 진입하면서 한동훈 특검법까지 지금 발의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여권에는 지금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윤석열이 처음부터 잘못한 게요. 극우에 기대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 특검법들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져요.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물러서는 대통령이야. 모습.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총선 끝나자마자 했던 얘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김기환이가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대 사령관 지휘 서신이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이 김계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있는 사실만 이야기했으면 김계환이 이렇게 힘들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 김기환 이 사건 초기에는요. 박정훈 대령의 수사가 잘못된 게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해병대 사령관 자리 지키려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까지 맞아요. 나와요. 뭐냐면 심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김기환이 모든 결심을 할 수 있다. 재판에서. 내가 직접 국방부 장관한테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해병대 사령관이 부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장군이
지휘관이라는 직책은 물론 전쟁을 잘 지휘해서 승리를 이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려면 부하들 잘 다스려야 돼요. 부하들 잘 다스려야 되고 부하들 다독이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해병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건이 이미 이렇게 와버렸지만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자, 명색이 해병대 사령관인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대통령실 앞에 어째도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이 가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범인이 윤석열이거든. 자, 그리고 이제 가볍게 얘기 좀 드리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만든다. 12석에다가 8석 합친다 이런 건데 교섭단체 되려면 20명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옆에서 굉장히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민주당 네. 쪽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저 출신 후보들과 합쳐서 이게 사실은 뭐 전국의 주도권을 조국혁신당한테 뺏긴다 이런 표현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 실제로 제 3당이 20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 3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민주당한테 더 유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 훨씬 훨씬 유리해요. 유리하기 훨씬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절대 다수는 민주당인데 교섭단체 하나가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이 3분의 1로 몫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몫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뭐 그런 사람들처럼 조국 혁신당 싫은 사람들에서는 그게 싫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하기 힘든 뒤지다거리를 조국 혁신당이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맞아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일종의 위험 분산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왜 작은 중소기업에다가 하청을 주냐고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엄청나게 거대한 정당이고 17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단 네. 말이에요. 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엄청 민감한 주제가 있어. 이거를 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민주당 단독이면 이걸 꺼냈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인정 하건 안 하건. 그러면 조국혁신당 푸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한번 해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안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뭐 총선 때 민주당 입장처럼 원내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20석을 맞추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리고 이번 당선자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곽상원 변호사예요. 이게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사위로 박덕흠하고 붙어서 졌던 기억도 있지만 결국에는 당선이 돼서 저기 종로에서 보면 이제 노정현 씨 대표 계시잖아요. 네. 저 장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주말에 곽상원 변호사가 봉화마을 갑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곽상원 변호사 당선까지 합쳐가지고. 저 앞에 저렇게 펼쳐놓은 게 당선증이더라고요. 되게 뭉클했습니다. 저 장면이. 자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단풍 짜장님 감사합니다. 보스 형님 TV님 새날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고봉재님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땡큐.